목공방을 운영하고 있는 박경래라고 합니다. 제가 누군지 얘기 들었나요? 네. 아직 아이고 이거 모르는 척 하는 거야. 모르고 싶은 거야. 자, 오늘 뭐 당연히 예고 받으셨겠지만 뭐 앞에 있는 요 물건들 요거 만들 거예요. 근데 지금 보시면 느낌이 좀 다 다르죠, 세계가? 일단 저는 보여드리려고 만들어 놓은 건데 요거 두 개 원래 있던 거고, 원래는 제가 요걸로만 수업을 했었어요.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 아무것도 모르는 초보 관점에서 봐도 얘는 지금 안에가 꽉 차 있는 거고, 꽉 차 있는 거고, 얘는 안에가 비어 있어요. 좀 차이가 느껴지나요? 이게 조금 더 만들기 쉬워 보이지 않아요? 네, 만들기 쉽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제가 이걸로 하면은 비용을 좀 많이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뭐 여기 오신 분들이 또 생판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또 특별한 사람들이고 하니까 뭐 처음으로 준비한 거고, 준비도 제가 많이 열심히 해놨어요. 한 3일 전부터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뭐 오늘 만족할 만한 결과물을 가지게 될 것 같고, 그리고 아마도 노동요금 좀 필요할 거예요. 그 정도는 각오하세요. 네. 자,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이제 준비물로 우리가 만들게 되기 때문에 여기 완성물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많은 곡선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곡선은, 이런 디자인은 여러분 선택이에요. 나는 엣지가 이렇게 꺾은 게 좋아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도 되고, 이렇게 꺾이고 둥글둥글 이런 모양이 디자인이 좋다 그러면 이렇게 해도 돼요. 이건 내 취향이에요. 개인적으로 내 취향이에요. 지금 보시면 얘한테는 기본적으로 공명이 발생할 수 있는 요 구멍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 외에 이 안에 내부에서 얘 뒤에 이런 구조물이 붙게 되는데, 이 안에 보시면 여기 지금 가로로 긴 홈이 파져 있죠? 이게 이제 소리가 타고 가는 그 라인이에요. 그래서 요 위에 휴대폰을 이렇게 올려놓게 되면 휴대폰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가 요 양쪽의 라인을 타고 가서 이 바깥쪽으로 흘러나가서 이렇게 붙는 거죠. 그래서 소리가 이쪽으로 빠지는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홈이 되게 작지 않나요? 네. 되게 작은데도 불구하고 아까 들어보셨죠? 네. 그 정도의 소리가 나옵니다. 소리가 나오고, 이따가 본인들이 테스트해봐도 좋은데, 이게 이제 나올 때 여기다가 손을 이렇게 대고 있으면 손이 울릴 정도예요. 굉장히 커져요. 그러니까 이게 영어로 말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흔하게 뭐 우드 스피커 뭐 내지 이런 식으로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뭐 검색에도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 원래는 증폭기라 그래요. 원래 이런 장치가 있어요. 그래서 무동력, 무전력, 증폭기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말 그대로 음이 커져요. 우리가 이거 휴대폰 이렇게 종이컵 같은 데 이렇게 넣으면 소리 커지듯이 많이 커지는데, 얘는 좀 많이 구조가 다르죠. 이게 굉장히 과학적으로 풀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만들어내면 아까 소리 들어봤지만 안에가 되게 많이 물려요. 에코가 심해서 좀 뭐랄까 이렇게 음악을 들을 때 조금 불편함이 있거든요. 근데 요거는 조금 최소화한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요거는 제가 남는 재료를 다 그냥 뭉쳐갖고 만든 거라 많이 두꺼워요. 요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만들게 될 사이즈는 요 사이즈예요. 요거보다 조금 더 클 거예요. 요 사이즈보다 딱 두께는 요 사이즈고, 요 다리도 제가 볼 때는 이 다리가 안 이쁘다고 생각했어요. 이거 만든 지 좀 몇 달 됐고, 요 다리까지 달아서 만들어 놨는데, 저는 다리가 별로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만들어 봤더니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더 마음에 들더라고요. 다리도 여기서 원하시는 분은 달아도 되고, 원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해도 되고, 이런 건 다 자유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료를 준비해 놨는데, 제가 여러분한테 먼저 원목부터 소개를 해 드릴게요. 여기 제가 오늘 준비해 놓은 이 원목은 아카시아 나무라고 합니다. 아카시아. 근데 국산은 아니에요. 다 수입 원목이고 베트남 쪽에서 들어온. 여러분 아카시아 나무 아시죠? 향 좋은 나무. 근데 아카시아 나무가 되게 안 좋은 나무라는 건 알고 계시나요? 얘들이 생장 속도도 빠르고 되게 성장도 굉장히 좀 제약을 안 받고 굉장히 잘 자라는 나무예요. 오죽하면은 옆에 다른 나무들의 생장을 방해할 정도로. 네, 그래서 아카시아 나무가 조금 우리나라에서는, 산림청에서는 그닥 좋아하는 나무는 아니에요. 그런데 수종으로서는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게 그냥 이 순수하게 나무 색깔인데, 색깔 예쁘지 않나요? 네. 괜찮죠? 근데 이게 아카시아 나무가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그러니까 나무를 우리나라에서 수입을 할 때, 이건 느티나무 원목이에요. 느티나무 원목인데, 이런 형태로 우리가 나무가 보통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나무는 그냥 이런 형태잖아요. 나무를 수입을 할 때 여기 지금 나무 저장되어 있는 곳을 보게 되면 여기 뒤에요. 여기 보이시나요? 네. 이 나무들 보면 크기가 다 제각각이죠. 이게 원래 그냥 나무예요. 이거 제세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 밑에 깨끗한 나무들 있죠?
얘네들 집성목이라고 하는데 두 개 다 천연 원목이에요. 근데 차이가 좀 있어요. 그래서 저게 오크,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술통 만드는 오크, 그 원목이에요. 그 오크는 활력수 중에, 하드우드 중에서도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인기가 많은 수종이고 세계인들이 호불호가 안 가리는 굉장히 좀 고급 수종이에요. 근데 저 원목을 우리가 부를 때에는 제제목이라고 불러요. 우리 목소리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단어, 명칭이 그래요. 제제목. 근데 이 제제라는 단어는 원목, 이 많은 원목 있잖아요. 원목들을 갖다가 산에 가서 이렇게 베어내는 작업을 벌목한다 그래요. 벌목해서 제재소로 가져가서 제재소에 가져가게 되면 이런 큰 나무들을 이렇게 나눠요. 사용 용도에 따라서. 이게 쪼갠다 그러죠? 톱을 이렇게 쪼개는데 그 쪼개는 과정을 제재한다 그래요. 그래서 저거를 제재를 마친 목재, 그래서 제재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제재목 형태로 수입을 하는 목재가 있어요. 근데 저 목재는 이따가 좀 꺼내 보셔도 되는데 보게 되면 되게 좀 거칠어요. 겉에 되게 거칠고 좀 지저분해요. 그래서 저런 목재를 갖다가 밖에 내놓으면 아무도 안 주워갑니다. 안 예뻐 보이거든요. 안 예뻐 보이고 되게 싸구려갖고 너무 좀 거칠고 이러니까 아무도 안 주워가요. 근데 이 아래 저 집성목이라고 하는 이런 애들 있잖아요. 이런 애들은 밖에 조그만 쪼가리만 내놓어도 다 주워갑니다. 깨끗하고 예쁘고 가공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의 주 목적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원목을 볼 수 있는 눈을 좀 가져야 돼요. 가장 크게 제제목하고 집성목으로 나누게 되는데 저 제제목은 말 그대로 아까 설명해드린 대로 천연 그대로의 나무 그 상태예요. 근데 저 밑에 있는 요 깨끗한 이 집성목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지금 폭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m 20 그래서 여기서부터 저 뒤에까지 2m 40 그 정도 사이즈예요. 그래가지고 요걸 요 폭으로 해가지고 4자 저 뒤쪽으로 해서 8자 그래서 4 곱하기 8 48 원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는 자를 쓰잖아요. 한 자에 30cm 그래서 4자 8자 48 원장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저게 원판의 형태로서는 가장 크게 들어오는 형태예요. 저 형태 그대로 이제 수입을 하게 되는데 저게 원래 저만한 나무가 아니에요. 그 나무가 폭이 1m 20 이상 자라려면 몇백 년 자라야 되거든요. 지금 저 뒤에 한번 봐보세요. 여기에 이게 은행나무인데 굉장히 폭이 넓죠? 이거 200년 이상 자란 나무예요. 그러면 저렇게 200년 이상 자란 나무를 저런 식으로 켜갖고 얇게 크게 뽑아갖고 들어오려면 저거 한 장의 가격을 얼마를 받아야 될까요? 엄청 비싸겠죠. 우리가 저런 거를 우드 슬랩이라고 하는데 저런 통판을 써갖고 테이블도 만들고 그래요. 물론 저렴한 나무는 되게 저렴한데 비싼 건 막 수백 수천만 원 억까지도 갑니다. 되게 비싸단 말이에요. 나무 자체가. 뭐 여기 있는 나무들은 되게 좀 고급 원목들이 많은데 느티나무인데 이게 요만한 것도 하나에 몇만 원씩 해요. 그럼 저렇게 얼마나 하겠느냐. 굉장히 비싸죠. 그래서 저 정도의 크기를 만약에 우리가 그 제지목 형태로 들어오게 되면 가격이 어마무시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 현대인들은 작은 나무 단연생 뭐 한 5년 이내에 작은 나무들을 크게 활용하려다 보니까 이걸 쪼개서 붙이는 거예요. 저거는 붙임나무예요. 제가 붙임나무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거 이게 쪼가리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원목인 건 알겠죠? 네. 근데 붙이가 잘 표 안 나죠? 가까이 와서 한번 보세요. 여기 옆면 한번 보세요. 표가 나나요? 지금 요만한 폭의 나무를 잘라냈는데 여기에 한 20개 이상 있을 거예요. 20개 이상을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나무가 원래 형태라면은 이렇게 서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서 있고 이만한 나무가 되려면 몇백 년 걸리는 건데 작은 나무를 탁탁탁 붙여놓은 거니까 20개 이상 붙여놔서 이만한 판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현대인들이 쓰는 원목 가구는 대부분이 이런 형태예요. 근데 만약에 저런 제제목으로 이만한 통나무를 써서 만들었다. 만들기도 굉장히 어렵고요. 그런 나무 구하기도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가구는 거의 없다고 생각하셔도 되는데 있긴 있어요. 가격이 어마무시하죠. 저 제제목으로 만든 가구들이 그래서 굉장히 비쌉니다. 저 뒤에 보시면 이거 지금 소파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 소파예요. 이쁘죠? 이게 프레임인데. 여기에 이제 바닥하고 등판 들어갑니다. 그럼 완성인데 여기 오크예요. 저 위에 제가 보여드렸던 오크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보시면 수틀 여기 위에 여기 수틀 보이시죠? 뒤에 여기 뒤에 이거 올려놓은 거고 요것도 수틀 저것도 오크예요. 근데 저렇게 만들 때는 저게 워낙에 나무 가격 자체가 비싸고 고급 원목이다 보니까 저런 고급 원목 쓸 때는 우리가 나무에다 못을 잘 안 박아요. 특히 저는 그래요. 그래서 저 스툴 같은 경우에는 못을 단 한 개도 안 썼어요. 순수하게 다 짜맞춤으로만 만든 거죠.
근데 저렇게 만들면 만드는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품도 많이 들고 공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가격이 좀 많이 좀 차악하죠. 안 착해요. 근데 저걸 만약에 똑같은 디자인인데 집속목으로 만들었다. 거기다 못 박아서 만들었다. 그럼 가격이 뚝 떨어져요. 한 10분의 1? 네, 심한 경우 그 정도밖에 안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속목으로 만든 가구도 굉장히 비싸요. 여러분들이 보통 우리가 현대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가구들은 보통 원목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원목 가구들이 워낙 비싸니까 대체 재료를 쓰게 되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가구 만드는 재료 뭐가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합판? PVC? 플라스틱인데? MDF? MDF는 들어봤죠? MDF가 뭔지 아시는 분? 합판? 톱밥 같은 거를 이제 팍 처리를 장식해서 오, 네, 거의 정확하게 거의 비슷하게 맞았어요. MDF라는 거는 버려지는 목재를 분쇄를 합니다. 폐목재를. 근데 이런 공방에서 나오는 깨끗한 톱밥 이런 거 말고 건축용 그 외장재나 뭐 이런 거에서 나오는 폐목재들이 있어요. 그런 걸 분쇄를 해서 거기다가 이제 본드를 섞어요. 본드가 같이 반죽해서 이렇게 프레스로 눌러놓은 고밀도 섬유판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 프레스로 눌러놓은 압축 보드판을 얘기해요. 성형되어 있는. 그래서 MDF를 이렇게 육안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뭐 당연히 아무런 문양도 없고 색깔도 좀 잿빛으로 되게 좀 안 이뻐요. 그래서 그 상태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MDF 위에다가 최소한 근데 과정을 좀 거치게 되죠. 어떤 과정이냐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필름 작업이에요. 여러분이 이제 요즘에 많이 알고 계신 시트지. 인테리어 필름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필름 작업을 하게 되면 우리는 그 필름을 보고 고르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목으로 만들게 되면 이런 형태인데 이거 똑같이 만들어요. 필름을 요걸 갖다 그대로 스캔해갖고 필름을 만들어갖고 MDF도 붙여버리면 이거랑 느낌 똑같거든요. 그건 모르는 사람들은 필름을 보고 저 원목이네? 이렇게 구입하시는 분도 적지 않죠. 그리고 심지어는 나무를 아주 얇게 1mm 이하 단위로 아주 얇게 켜서 슬라이스 해갖고 그걸 갖다 MDF에다 붙여요. 원목을. 그럼 진짜 모르죠. 근데 우리 전문가들은 보면 알죠. 제가 한 가지만 알려드리면 여러분들 가구를 볼 때 여기를 이 위에 보시면 몰라요. MDF 이게 무늬목인지 원목인지 구분이 안 돼요. 근데 여기 보시면 구분이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무늬목이나 시트지나 이런 걸 보시면 여기서부터 결이 이렇게 와갖고 여기 연결이 되거든요. 원래 원목은. 근데 연결이 안 되고 끊어지고 얘하고 달라요. 혹은 이렇게 붙인다거나. 이 결이 이렇게 왔으면 이렇게 떨어져야 되는데 여긴 이결인데 여긴 이결이에요. 그럼 이건 100% 필름이나 무늬목이나 뭐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그런 대체재들로 가구를 많이 만들어요. 오늘 여러분 앞에 준비되어 있는 이 원목은 제제목은 아니에요. 제제목으로 하게 되면 정말 여러분이 많이 힘들어져요. 왜냐면 저런 제제목은 하도 들어가서 이 밀도나 경도가 굉장히 단단하기 때문에 가공은 굉장히 어려워요. 아마 옷이 젖을 정도로 사포질해야 될 거예요. 그 정도예요. 굉장히 단단합니다. 제가 하나만 잠깐 보여드릴까요? 이게 거의 자, 이거 하나씩 만져보세요. 이렇게 때려봐도 되고 무게도 느껴보셔도 되고 아플 것 같은데. 자, 요것도 한번 만져보세요. 무게를 느껴보시고 이거 느끼는 거예요. 때가 맞아. 어때요? 무겁죠? 네. 저런 나무 아까 이거는 여러분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얘는 정확한 이런 은핑고라는 나무인데 여러분 다 흑단으로 알고 있는 흑단의 한 종류예요. 근데 이런 나무는 여러분 이게 사실적으로 알고 계셔. 나무는 1년에 나이트 하나씩 하잖아요. 여기 나이트 한번 보실래요? 요만큼 자라는데 30년 이상 걸린 거예요. 요만큼 자라는데. 요만큼 자라는데. 비싸겠어요, 안 비싸겠어요? 비싸겠어. 엄청 비쌉니다. 이 나무는 요만한 돈가루도 안 벌어요. 반지 같은 거 만들어요. 이 원목. 도장도 만들고요. 이걸로 만드는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클라리넷? 네. 이걸로 당구 큐도 만듭니다. 가격 어마무시합니다. 근데 이건 가공이 너무 힘들어요. 이걸로 반지를 만들 정도면 뭐 그쵸? 어마무시하겠죠. 옛날에 나무로 만든 프로펠러도 있었어요.
여러분들 항공기 쪽에 있으니까 그 큰 여객기 같은, 여객기란다. 큰 배에 들어가는 프로펠러도 만들어요. 원목으로. 예. 볼링공도 만들었고. 여러분 알고 계시는 그 볼링장 바닥, 그것도 원목이잖아요. 네. 그거 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되게 단단하잖아요. 네. 뭐 이런 거 쿵쿵 떨어뜨리고 다 버티잖아요. 네. 그게 메이플이에요. 어, 단풍나무. 근데 메이플로 만드는 또 하나 있죠. 여러분들 당구 다 좋아하시죠? 남자분들은. 당구 큐 때 다 메이플로 만듭니다. 메이저리그 공식 배트 다 메이플이에요. 네. 메이플로만 합니다. 근데 메이플로 하는데 메이저리그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이 배트에 나이테 개수에 제한이 있어요. 몇 개부터 몇 개까지. 그 이상이 되면 안 되고 그 이하도 안 됩니다. 왜 그럴 것 같으세요? 강도 때문에. 반발력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나무를 쓰느냐에 따라서 홈런이 되고 안 되고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이저리그에서는 100년이 넘은 그 전통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무까지도 그렇게 제한을 합니다. 이 나무, 나이테를 그래서 다 세요. 하나하나 다 셉니다. 굉장히 좀 까다롭죠.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사용하실 이 목재들은 아카시아 원목이고요. 아카시아 제재목이 아니고 아카시아 집성목입니다. 지금 보시면 집성이 있다는 게 표가 날 거예요. 이거는 지금 보시면 원래 집성을 할 때 나무를 긴 방향으로 이렇게만 붙이거든요. 근데 얘네는 이렇게도 붙였어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딱딱 끊어진 부분이 보일 거예요. 여기서 보시면 더 확실하게 보이죠? 이렇게 끊어진 부분이 보이죠? 이 뒤에 보면 이렇게 끊어진 부분. 이렇게도 붙였죠. 보통은 나무를 이렇게만 붙이는데 여기 얘는 이렇게도 붙여요. 그래서 이걸 보시면 이렇게 붙인 모양이 표가 납니다. 나무를 붙일 때 이런 식으로 붙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모양이 손가락 같다. 이렇게 된 요 모양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이거 핑거 조인트라 그래요. 핑거 조인트 집성목으로 만든 우드 스피커가 되겠죠. 그래서 이걸로 만들 거고, 여러분이 오늘 할 거에 가장 주된 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샌딩이에요. 샌딩인데 만들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창의력도 좀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셔서 디자인도 많이 좀 여기에 본인의 취향을 좀 담아보세요. 자, 요걸 이제 하나씩 가지시고, 여기 좀 진한 면이에요. 뒤에가 이렇게 좀 밝은 면이 있고, 그냥 어디를 앞을 선택하셔도 관계는 없어요. 근데 앞에 보시면 이렇게 약간 탄 부분이 있는 여기가 앞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작업을 해놓은 거거든요. 뭐 판단은 여러분이 하셔도 돼요. 자, 그리고 그게 제일 앞판이고 요게 그 뒤에 붙을 판이에요. 이렇게 4개, 저기 4개, 그리고 둘, 셋, 넷. 요거는 맨 뒷판. 뒷판. 자, 제가 지금 드린 걸로만 이렇게 배열을 해봐도 알겠죠? 어떻게 완성이 되는지. 얘가 뒤집혔죠? 네. 이렇게 되면 완성의 형태가 이제 주어지는 거예요. 요거를 나무끼리 붙일 때 뭘 쓰냐면 본드 쓰는데 우리는 천연 본드 쓸 거예요. 그 손에 묻어도 전혀 상관이 없는, 애기들이 만져도 관계없는 그런 걸로 쓸 거고, 이렇게 해서 붙일 건데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휴대폰 기종에 따라서 여기에 이제 구멍이 달라질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 직접 가공하실 거예요. 제가 웬만하면 그것까지는 안 시키는데 여러분한테는 경험 삼아 제가 그것까지 할 수 있게 해드릴게요. 구멍을 드릴 비트를 이용하셔서 원형으로 구멍을 뚫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끌로 다듬어갖고 네모나게 다듬는 방법이 있고, 난 이것저것 다 괜찮다 그러면 전문가 찬스를 쓰는 방법도 있고, 그거는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요거 두 번째 판, 여기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 스피커의 방향을 봐서 그 아래까지 라인으로 이쪽을 파든지 이쪽을 파든지, 아이폰 같은 경우에 양쪽에 스피커가 다 있으니까 양쪽을 다 파셔도 돼요. 그런 식으로 작업을 먼저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작업을 먼저 하시고 내 휴대폰에 맞는 그 길을 먼저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본드를 발라서 요 클램프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나무를 뭐 압착을 할 때 혹은 붙일 때라든가 작업할 때 굉장히 많이 다용도로 쓰고 있는데, 요런 클램프를 사용해서 이렇게 만약에 만들었다면 이렇게 잡아줄 거예요. 본드를 넣어서. 그래서 요런 식으로 잡아놓고 한 10분 정도 있으면 어느 정도 붙어요. 근데 이 본드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본드는 천연 본드이기 때문에 경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우리가 보통 쓰는 순간접착제는 금방 붙잖아요. 한 10초 이내로 붙는데 이거는 경화 시간만 24시간. 24시간 이내에는 그래서 스트레스 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최소한의 작업, 근데 이런 식으로 접촉면이 넓을 경우에는
이게 웬만한 상황은 떨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본드로 제대로 붙여놓고 여기를 다듬는 과정들을 오늘 하실 거고 다리 만드는 것까지 그렇게 작업을 하실 거예요. 먼저 휴대폰을 꺼내서 스피커의 위치를 확인하고 그 라인 따는 방법. 나는 자 드릴 사용하는 방법 알려드릴 거고 그 다음에 끈 사용하는 거 제가 다 알려드릴게요. 이 라인 있죠? 이 라인을 제가 요거를 작업했어요. 요거는 트리머라는 기계고 이게 손으로 이렇게 잡고 하는 핸드형 목공구예요. 근데 이게 이제 더 커지면 이제 라우터라는 기계가 있는데 걔는 너무 무거워서 기계에다 이렇게 박아놓고 얘를 갖다가 잡아서 이렇게 쓰는 기계가 있고 얘는 핸드형이라 얘를 잡고 손으로 이렇게 움직여서 이걸 이렇게 딴 거예요. 가이드 붙여놓고 해서 일직선으로 제가 딴 거고 요거는 지금 하셨죠? 이 상태에서 이걸 집에서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 그것도 알려주려고 그러지 내가. 지금 말을 해줘. 칼로 해야 돼요. 여기서 이렇게 작업해도 이게 진짜 난 아무것도 없다 하면 카타칼로도 작업해도 관계는 없어요. 이 나무가 그렇게 단단한 나무가 아니라서 커터칼로 이렇게 조금씩 긁어내갖고 파내도 전혀 관계는 없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런 식인데 진짜인데? 나도 처음에 그렇게 조각한 이렇게 파는 방법이 이걸로 드릴 이용해서 여기서 이용해서 이렇게 뚫어도 돼요. 여기서 뚫어서 여기까지만 관통을 해서 뚫어도 관계가 없고 그 다음에 요런 끌을 이용하시는 분, 커터칼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요 라인 따라서 요거 라인 집에서 할 때는 커터칼로 이렇게 라인만 그어놓고 나는 정말 이거 깨끗하게 나오게 할 거야 라고 생각했을 때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까지 팔 필요가 없잖아요. 제가 아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게 깔끔하게 나올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거 작업할 때 깨끗하게 나올 필요가 없으니까 이렇게 때린다고요. 때려갖고 빨리빨리 작업하려고. 이렇게. 하우스는 똑같이 노트포를 썼었는데 스피커가 조심해. 완벽해요. 완벽합니다. 자, 이제 요 부분만 이렇게 이발이가 이렇게 나와 있죠? 이 부분만 이걸로 이렇게 정리하시면 다 됐어요. 완벽. 이 두 분은 본딩에 갖고 붙일게요. 붙이는 작업을 먼저 할게요. 잠깐만요. 이걸 하러 하시는 근데 여기도 다 이렇게 파는 거예요. 얼마나 해야 되는 거지? 어디도요? 여기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쵸. 다 없어요. 오! 와, 좋아. 너무 잘해. 좋았어. 아주 좋아요. 여기 끝에만, 끈이나, 칼같은 거 같이 넣어서, 여기 나중에 40대 되면은, 이게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오면서 되게 스트레스러워지거든. 클램프는 요즘에 뭘 많이 하는데 힘을 맥시멈 맥시멈 해봐.
아까 여기 아까 해놓은 거 봤죠? 그 정도 힘으로 꽉. 얘가 보통 그 사람의 그 저기 뭐야 전완근으로 이렇게 했을 때 한 200kg까지 되거든요. 제가요? 나무 향. 박하향? 유칼립투스 나무가 유칼립투스 아닙니다. 가져오고 싶다. 아니 마음만 아 그렇다. 독특해. 무슨 향이야? 아 진짜 40달 기대되는 거야. 얘기해봐. 무슨 향이야 이거? 피톤치드 향 나. 가져오고 싶지. 네. 저만 모르는 게 아니에요. 네. 여기는 다 맡아보셨고. 자, 이 나무가 여기 뭐라고 써있어요? 캄포. 캄포 나무입니다. 이름이 캄포인데 이거는 호주산이에요. 호주산이기 때문에 호주에서 부르는 이름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나무 수종이 다 뭐 그 토양에 따라서 혹은 환경, 기후에 따라서 다 달리 자라는데 얘는 호주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런 색깔이 나는 거고 이런 향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도 있거든요, 이 나무가. 우리나라에서는 농나무라고 합니다. 주로 제주도 쪽에서 많이 나오고요. 이 나무는 여러분들이 직접 보려면 뭐 경동시장 쪽에 가시면 있을 거예요. 약재상 가시면. 약재로 써요, 실제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제주도에서 이 나무를 농나무라고 하는 녹색이에요, 녹색할 때 그 녹자인데, 예전부터 민간요법으로 이 나무를 많이 사용해 왔어요. 그러니까 감기를 걸리면 이 나무의 잎을 다려갖고 차처럼 이렇게 많이 마셨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좀 벌목이 많이 무분별하게 많이 이루어졌고, 현재 남아있는 개체수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제주도 쪽에서 이렇게 아름드리 큰 농나무 맥그루들은 천연기념물로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죠. 그런 나무고, 이 나무는 이쪽 동남아 아시아 쪽에서는 굉장히 신성시한 나무예요. 이게 그 유교 문화 혹은 우리 불교 문화 그쪽에도 많이 좀 영향이 있고, 특히 중국에서는 이 나무를 그 귀신 쫓는 나무라고 해서 걔네 명절에는 이 나무를 일부러 태워요. 이 태우면 향이 기가 막히거든. 그러니까 나나 형 같은 경우에는 캠핑 가갖고 이 나무, 우리는 뭐 여기 똥가리 뭐 버린 나무, 막 사투리 나무 많이 있잖아요. 이거 가져가갖고 캠핑 갈 때 막 태운다고요. 그럼 향이 정말 기가 막혀요. 그래서 이 향이 실제로 그러니까 중국에서 전원인데, 내려오는 말에 의하면 정말 인기가 좋았던 절이 있는데, 절에 굉장히 손님이 많이 왔는데 그 절에서 뱀이 나와갖고 사람이 몇 명이 죽은 거예요. 그 이후로 발길이 뚝 끊겼는데, 이 나무를 심어서 이 나무로 그 뱀을 퇴치해갖고 다시 뭐 사람들이 많이 오게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걔네는 명절에 이 나무를 많이 태워요. 그리고 일본에서도 여러분 그 이웃집 토토로라는 그 애니메이션 봤나요? 네. 거기 보면 토토로가 굉장히 큰 나무 위에 서 있죠. 네. 그 큰 나무가 이 나무예요. 네. 농나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나무가 그 지금 우리나라에 수입되고 있는 데가 이제 호주하고 일본하고 이렇게 두 군데가 있는데, 일본 거는 가격이 많이 싸요. 그 색깔도 이렇게 이쁘지 않고, 뭐 방사능 때문에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여튼 싸. 일본 건 싸요.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다 이제 호주 거만 100% 호주 거만 쓰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는 가구를 만들기에는 너무 화려해서 잘 쓰진 않는데, 우리가 이 향이 사실은 이건 피톤치드가 아니라 그냥 이 나무가 스스로 나를 이제 보호하기 위한 수단인 거예요. 외부로부터의 침입, 그러니까 뭐 세균일 수도 있고 박테리아, 뭐 해충 이런 걸로 인해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인 거예요. 근데 이런 독특한 향을 뿜는 나무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얘가 월등해요.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로 내가 여기서 작업을 조금 하면 이 향이 지하 4층에 꽉 찰 정도로 어마어마합니다, 향이. 그래서 막 미칠 정도로 나요, 향이 정말. 근데 이게 정말 냉정히 말하면 우리가 맡을 때 향이 좋잖아요. 뭐 허브향 같기도 하고 물파스 냄새 같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에프킬라라고도 얘기하는데, 아무튼 이게 향으로 느껴지는데 이게 냉정히 말하면 독인 거예요. 독. 그래서 이게 호주에서는 이 나무가 되게 골칫거리였던 나무였어요. 처치곤란. 이게 주위에 아카시아하고 똑같이 주위에 다른 나무들이 못 자라게 만드는 얘가. 그래서 굉장히 처치곤란이었는데 이걸로 도마를 만드니까 효과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일단은 도마를 만들고 나니까 너무 예쁘죠. 이게 캄포거든요. 이거 오일까지 발라놓으니까 이렇게 예쁜 거예요. 예쁘죠? 예쁘니까 인기가 일단 너무 많아. 너무 예쁘니까. 근데 쓰다 보니까 향이 나. 거기다가 이 향이 그냥 향이 아니라 독이래요.
독인데 그냥 독이 아니라 정말 좋은 독이죠. 이게 그러니까 세균을 다 없애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마로 쓰는데 항균 효과가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우리 이 도마를 직접 이렇게 소독을 한다거나 뭐 자외선을 쬐갖고 뭐 이렇게 소독한다거나 뭐 소독 이렇게 뭐 레몬이나 소금이나 이런 걸로 주문 저기 많이 이렇게 신경 쓰시잖아요. 얘는 자연으로 살균된다니까 얼마나 좋아요. 직접 써봐 또 이걸 느낄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도마를 오래 쓰다 보면 엄마들 그런 거 쓰는 도마 보시면 이 아래쪽부터 이 바깥 사이드 쪽부터 이렇게 썩어서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곰팡이도 쓸고. 그러니까 엄마들이 이거 쓰다가 그냥 소독한다고 막 햇빛에 말리다가 막 그러잖아요. 그럴 일이 없어요. 그리고 이 향이 뭐 얼마나 하겠어? 이런 생각 들죠. 이거 버릴 때까지 납니다. 100년 쓰면 100년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이 향이 그냥 놔둬서는 안 나요. 이렇게 딱 걸어놓으면 한 4일에만 이 향 안 나요. 근데 어떻게 100년을 가냐면 이 향은 물하고 만나면 확 더 발산을 합니다. 그래서 도마를 쓰게 되면 물을 계속 닦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쓰면서 계속 향이 나요. 일본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100년 된 히노키는 향이 100년을 간다. 히노키도 그 향이 그렇지만 하여튼 나무에서 나는 이런 독특한 향들은 물 분자고 만나면 향이 급격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오래가는 나무고 요즘에 여성분들한테 특히 주부님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있는 나무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오크. 아까 말씀드렸죠. 참나무고 저나무예요. 이거는 껍데기 싹 벗겨서 제가 다듬어 놓은 거예요. 굉장히 인기가 많고 이걸로 만들고 정말 어마어마하죠. 단단하고 이렇게 많고. 근데 이렇게 보면 별로 안 예쁘죠. 여기다가 천연 오일 먹이면 저 소파처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오일 먹이고 있는 중이에요. 저기 한 2번 정도? 그리고 여기 5개 도마 중에 제가 오른쪽 끝에 있는 게 오크예요. 이거 좀 다르죠? 이게 오크입니다. 오크는 참나무. 아까 얘기했지만 이걸로 우리가 술 보관하잖아요. 여러분 블렌디, 위스키 같은 거 다 여기다 담죠. 와인도 여기다 담죠. 근데 원래 블렌디나 위스키 같은 경우에는 색깔이 없어요. 증류주기 때문에. 블렌디는 곡식으로 만든 술을 끓여서 오크통에 담아서 발효시킨 술이고, 위스키가, 블렌디는 과일주, 그러니까 포도주죠 대부분이. 와인을 갖다가 생산해서 와인을 끓여서 거기서 얻어진 증류주를 오크통에 넣어서 발효시킨 술이 블렌디예요. 근데 이 오크통의 품질에 따라서 많이 달라집니다. 오크통에 처음에 어떤 술을 넣었고 그 전에 어떤 게 들어갔고 그 다음에 토스팅이라고 하는데 오크통을 만들고 나면 내부를 구워요. 한 30-40분 정도 굽는데 어떻게 구웠냐, 얼마나 구웠냐 그런 거에 따라서 술 맛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런 거에 따라서 정말 달라지죠. 이 오크통 200리터짜리 하나 기준으로 국내 수입하는 수입 원가가 260만 원이에요. 오크통 하나가. 이 오크는요, 우리가 여기서 작업을 해보면, 아까 이 캄포도 향이 났잖아요. 얘도 얘 나름의 향이 있는데, 이대로는 안 나요. 아무리 코대고 말도. 근데 이걸 갖다가 잘라보고 썰어보고 막 하면 향이 나거든요. 얘는 지린내가 나요. 오줌 지린내 같은. 찐내가 나는데, 그 이유가 얘는 이제, 얘를, 우리 술통으로 정말 많은 수령들이 있는데, 이 오크를 쓰는 이유가 얘는 탄닌 성분이 많아서 그래요. 그 탄닌이 술 속에 배어 들어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와인 얘기할 때 바디감, 탄닌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 탄닌이 포도 자체에 있는 탄닌도 있지만 나무에서 온 탄닌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술 맛을 많이 좀 좌지우지하죠. 그 다음에 요거는 애쉬라는 나무예요. 애쉬 들어보셨어요? 여성분은 좀 익숙하지 않아요? 미용실 가시면 듣지 않나요? 애쉬 브라운 컬러, 뭐 애쉬 컬러. 여성분들 머리 컬러, 애쉬 컬러가 많아요. 그래서 애쉬라는 말을 많이 쓰는 이 진짜 애쉬고요. 이 애쉬는 우리나라 수용으로 하면은 물풀의 나무라고 합니다. 물풀의 나무도 안 들어봤나요? 이 물풀의 나무라는 이 이름은 왜 생겼냐면 이 나무에 생나무 가지를 이렇게 부러뜨려 갖고 물에 담그면 물이 파랗게 변해요. 그래서 물풀의 나무예요. 재밌죠? 이름 재밌는 나무들도 되게 많아요. 우리나라에 여기 보면 요게 제가 붙여놓은 건데 요거요. 요게 진한 나무가 있고 여기 좀 밝은 나무가 있죠. 이 두 가지죠. 네. 요 밝은색 나무 이름이 너도밤나무라 그래요. 영어 학명으로는 비치우드라고 하는데 비치우드인데 우리나라 말로는 너도밤나무. 너도밤나무 들어봤나요? 여기서 들어봤어요? 이름만 들어봤죠. 조금은 그래도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이 너도밤나무라는 이름도 되게 재밌는 게 뒤에 보면 밤나무라고 붙었죠. 근데 앞에 너도라고 붙었죠. 이 너도의 뜻이 너도 나도 할 때 그 너도예요. 너도 밤나무야? 이 의미예요. 왜냐하면 저 나무의 열매가 밤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해해서 먹을 정도. 근데 저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없습니다. 독이 있어요. 근데 생긴 건 똑같아요, 정말. 너도 밤나무 지금 바로 검색해도 나와요. 열매가 정말 밤하고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너도 밤나무. 네.
그렇게 됐고요. 이 나무도 되게 단단한 나무예요. 이 애쉬란 나무는 오일 먹이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애쉬예요. 이 애쉬는 주로 얘도 야구 배트 만들고요. 그 다음에 도끼자루, 망치자루 그런 데 써요. 굉장히 단단한 나무죠. 이렇게 단단한 나무로 도마를 만들게 되면 이게 커팅할 때 정말 소리가 달라요. 정말 재밌어요. 커팅하는 맛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썼던 그런 원목 도마하고는 정말 확연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재밌어요. 근데 이런 도마의 단점이라고 하면, 유일한 단점이라고 하면 좀 칼이 빨리 무뎌져요. 자주 갈았어야 돼요. 그게 단점이라면 단점입니다. 그래서 이걸 오래 쓰면 우리가 왜 그 도마들, 옛날 엄마들이 쓰는 도마들 오래 쓰면 이렇게 푹 파이죠. 이거 거의 없다고 보셔도 돼요. 스크래치는 나겠죠. 스크래치는 나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푹 파이고 그런 건 없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 월넛이라는 나무입니다. 월넛 무슨 나무인지 아시죠 다? 호두나무. 네, 호두나무입니다. 혹은 월넛은 그냥 고급 나무의 대표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월넛이면 무조건 고급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봐갖고 여기 진한 것들 있죠. 이거 진한 거, 여기 진한 나무들. 저 뒤에도 여기 뭐 진한 애들 이런 애들 있죠. 다 월넛이에요. 근데 이 나무는 워낙 몸값이 비싸갖고 이걸로만은 가구 거의 안 만들고 대부분 포인트로 써요. 그러니까 가구 만들 때 다리나 뭐 이렇게 앞판이나 서랍 앞판이나 문짝이나 이렇게 포인트로 이걸로만 가구를 만들기도 하죠. 근데 가격이 어마무시하죠. 이걸로 만든 가구를 제가 선물로 드렸습니다. 우리 집에 오면 볼 수 있어. 형수님 쓰고 계세요. 이걸로 만든 가구가 있어요. 이게 여기다 오일 먹이면 진해지는 이런 애들. 이런 애들. 와 멋있다. 이쁘죠? 월넛은 그냥 고급이에요. 그러니까 이 월넛이 워낙 이쁘니까 이걸로 저렇게 예쁜 무늬를 갖다 그대로 스캔해갖고 필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저기 사무실 문 한번 보세요. 유리 테두리가 월넛 색깔로 되어 있죠? 네. 시트지입니다. 저게 합판으로 만들고 MDF로 만들고 저렇게 시트지를 딱 붙여버리면 다 오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 한번 가보세요. 월넛 시트지 다 있으실 거예요. 집에 없는 사람 없을걸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편백나무예요. 편백 많이 들어보셨죠? 네.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뭐 굉장히 좀 인기가 많은 수종이에요. 가격도 많이 비싸고. 일본으로 하면 히노키. 같은 수종입니다. 같은 수종인데 이 히노키는 일본에서는 되게 좀 신성시한 나무예요. 이 나무가 인기가 있고 가격이 많이 오른 이유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피톤치드. 피톤치드 발생량이 가장 많은 나무. 1등 나무. 그래서 인기가 제일 많은 건데, 근데 제가 충격적인 사실 하나 알려줄게요. 이 편백에서 피톤치드 1도 안 나와요. 1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요즘에 좀 돈 있는 분들은 이 편백나무로 인테리어를 많이 하거든요. 벽을 루바로 싹 돌린다거나 천정 바닥까지 다 그냥 편백으로 들으신 분들이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소나무보다 한 2.5배 이상 비싸요. 근데 이걸로 건강에 좋다니까. 근데 건강에 1도 안 좋아요. 피톤치드가 안 나와요. 맨날 그 1등이다라고 보도가 되고 있는데 안 나옵니다. 이거는 제가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저도 여태까지 이 피톤치드가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밖에 나가시면 다른 목수들도 다 그렇게 얘기하시고 이 편백나무를 판매하시는 분들도 다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얘는 피톤치드가 정말 많이 나와요 라고 그거를 홍보 문구로 많이 써요.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제가 2년 전에 여기 서울대학교 정현진 박사님이라고 임업 쪽에 굉장히 저명한 박사님이 계시 그분한테 제가 8주간 교육을 받았어요. 저는 이 나무 자체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아갖고 뭐 세포 하나하나까지 다. 그래가지고 그때 배웠는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얘는 죽은 나무예요. 죽은 나무였으면 피톤치드 안 나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편백나무, 히노키나무를 통해서 건강에 어떤 도움을 받고자 하신다면 숲으로 가셔야 돼요. 네, 숲으로 가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로 인테리어 아무리 쎄 돌려봐야 효과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싼 소나무로 돌리는 거나 차이 없다는 거예요. 알고 계세요, 이거? 이거 알고 있는 목수들 별로 없어요. 네, 파시는 분들도 몰라요. 그래서 이걸로 그렇게 하시면 되고, 이게 그럴 수는 있겠네요. 이걸로 쫙 해놓으면 좋다니까. 그걸, 네, 심리적으로 그런 도움이 있을 수 있겠네요. 플라시보 효과라고. 플라시보. 그런 효과는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얘는 물에 굉장히 강한 나무라 우리가 사우나 재료도 많이 쓰죠. 그 다음에 히노키 탕 한다고 해서 욕조도 쓰고. 안 좋습니다, 욕조도요. 히노키 욕조는 물을 늘 받아놔야 돼요. 물을 다 빼버리면 말라갖고 다 크랙이 가요. 다 터집니다. 그래서 히노키 욕조는 늘 물을 받아놔야 돼요. 근데 물 받아놓으면 어때요?
이게 끼죠. 물때 끼죠. 미끄러워요. 낙상 사고 제일 많은 게 히노키 욕조예요. 히노키 욕조 쓰지 마세요. 인테리어 하지 마세요. 그 의미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나무는 뭐 이 정도만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자, 근데 이게 이렇게 하고 나면 단점이 있어요. 자, 지금 이렇게 팠죠? 이런 모양으로 나오는데, 자, 이거를 저렇게 만들려면 다 없애야 돼요. 탄자국 여기를 깔끔하게 다 없애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이런 식으로 갈아갖고. 지금 별로 안 갈렸죠? 갈아야 돼요. 죽어라 갈아서 저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할까? 아니, 손실은 나오지 않을까? 손으로 그만 넣었다고? 어디 갔지? 샌드는 자기 만족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여기까지 다 할 게 없어요. 내가 원하는 사람은 지금 끝내도 할 게 없어요. 여기 요거 꺼냈어요. 요거 마지막 거. 하겠죠? 네. 근데 거기다가 던지게 만드는 거. 이렇게 하면 광나요. 맞아요. 이 정도로 가면 이쪽으로 나와요. 여기. 네, 거기 나오네요. 이렇게 하자면 미친 짓. 진지도 한번 해봐야죠. 자, 잠깐 와서 이거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고 가요. 오일 바르면 어떻게 변하는지. 끊어. 조물조물 발라보세요. 달라요? 응. 양손 한번 치워도 돼요? 발라보세요. 무기만 하면 돼요. 네. 안쪽도 다 해야 돼요. 한 달을 그만뒀어요. 자, 발라보세요. 한 사람 맞힌 게 다 같이 맞히는 거예요? 아니, 새거 써요, 그냥. 이만 한다고. 충분히 먹이고 나서 다 닦아내고, 그 다음에 이제 오일은 많이 할수록 좋아요. 오일은 2번, 3번 반복하는 횟수가 더할수록 광택이 올라오거든요. 이제 이 오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천연 오일이기 때문에 마르는데 좀 시간이 걸려요. 완전 건조까지 한 달? 완전 건조까지. 근데 이제 손에 만져서 일상생활에는 전혀 뭐 쓰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는 거는 오늘 뭐 집에 가서 내일부터 바로 써도 뭐 아무 문제 없어요. 그건 아무 문제 없고, 완전히 이제 안 묻어나올 정도가 되려면 일주일 이상은 최소한 말려줘야 돼요. 잘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그렇게 해서 이후에 뭐, 그러니까 뭐 내일부터 바로 써도 관계는 없어요. 전혀 관계는 없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버닝을 할 건데, 이 버닝이라는 게 말 그대로 이제 태워서 뭔가 이렇게 글씨, 뭐 텍스트를 새길 수도 있고, 이렇게 이미지를 그림으로 그려서 할 수도 있고, 저 뒤에 보면 우리 애기들 어렸을 때 사진도 있죠. 저것도 버닝이에요. 저런 식으로 이렇게 그림도 그릴 수 있고, 이쪽을, 자, 가까이 와서 한번 보세요. 말 그대로 태워갖고, 이제 글씨를 쓰고 그림을 그리는 건데, 이게 우리가 연필로 혹은 펜으로 종이에다가 쓰는 것과 느낌이 많이 달라요. 일단 원목이기 때문에 결이 있어서 우리가 그냥 그 종이에다 쓰듯이 하면 툭툭툭 끊어져요. 그 결 때문에. 잘 보세요. 이렇게 끊어져요. 이 선이 이쁘게 일자로 쭉 거지는 게 아니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로 쓸 때 주의사항이 눌러 쓰면 안 돼요. 눌러 쓰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빨리 쓰면 안 돼요. 되게 천천히 써야 돼요. 제가 한번 써볼게요. 천천히 쓰면 돼요. 여기다 연습을 해보시고 원하는 문구, 뭐 자기가 강하신 분들은 내 이름 써도 돼. 코로나가? 괜찮은데? 코로나19? 화이팅! 너무 빠르죠? 네. 저 영혼 없는 저 영혼 없는 진짜 해줘버려. 저런 말 안 나오게. 괜찮은데? 좀 올라갔네요. 그러니까 이게 괜찮아, 괜찮아. 그러니까 손으로 썼다는 티가 나는 거지. 뭐. 그거를 지우개로 지우면 더 안 지워지는 얘를 지우고 싶으면 이걸로 지워요. 뭐야? 야, 누시가 어딨어, 누시가. 좀 올라갔어. 오, 맞나 스펠링이? 와이유 아니었어? 위로 하느라고. 어우, 야, 이게, 어우.